안녕하세요. 건프라조의 근우지입니다. 인피니트 디멘션 무한신성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 1대 100입니다. 이 킷 상당히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조립을 했고 리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색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이 킷을 구매를 했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킷이 작업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앞에 제작되었던 마크로스 슈퍼발키리를 마무리 짓고 마음을 먹고 이 킷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외관 박스를 오픈한 건 아니지만 정말 무거워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무게를 재보니까 5.5kg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무겁습니다. 외부에도 이렇게 전용 박스로 포장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네메시스 일러스트가 보입니다. 예쁘죠? 컨셉 스케치인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외관 박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외관 박스도 참 멋있네요. 그러면 한번 내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거웠어. 자, 이제 상자 파스는 뒤로 놔둘게요. 다행히 박스 상태는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하게 배송이 되어서 왔습니다. 얼굴 디자인 잘 나왔네요. 어떤 분들은 이 네메시스가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다고들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약간은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이 디자인 자체의 고유의 컨셉이기 때문에 뭐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눈이 정말 즐겁구나, 정말 화려하고 멋지구나 라는 생각뿐입니다. 정면 디자인은 이렇게 전신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T002 네메시스라고 나와있죠. 스케일은 1대 100입니다.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화려한 내부 프레임은 총 3단계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 그 다음에 오픈기,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무기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엣지 파츠가 들어간 것들을 표현이고, 클리어 느낌인데, 여기 클리어 보시면은 마른 목골 무늬 같은 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클리어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진 느낌의 클리어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가 보이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도 이 베이스가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킷을 만들고 나서 베이스에 올려놓으면 비주얼적으로도 엄청나게 멋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모습들이 나와요. 정말 화려하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살짝 도색이 걱정돼요. 자, 그러면 내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박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런너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총 10개를 수납할 수 있는데, 10개 가지고는 이 네메시스 프라를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런너함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너 박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본체 박스부터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제외하고 큰 봉투로 총 15개 묶음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만으로도 런너 상태가 거의 피식겠는데요. 진짜 런너 엄청 많은데 이거 분석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재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프레임의 구조도 참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디테일하죠? 흰색 런너도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청보랏빛 같은 색깔이 나는 이 런너도 제가 처음 보는 색깔인데 너무 이쁜데요. 사출색을 참 잘 뽑아놨네요. 도금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선편에도 아주 잘 되어있죠. 프레임 디자인이 아주 훌륭합니다. 예전에는 반다이 쪽이 기술력이 참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동을 시키는 기믹의 느낌이나 그런 기술력은 반다이가 우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출색이나 이 프라의 디테일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반다이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의 느낌도 내주는 프라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들이 너무 멋있는데요. 하나하나 공을 엄청 들였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또 다른 색상의 내부 프레임입니다. 검정색 느낌이 약간 무광 느낌을 보여주면서도 느낌이 참 괜찮아요. 이거는 도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색상이 좀 오면서도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두 가지 다른 색상의 금색입니다. 기본 금색도 참 예쁘게 되어 있고 핑크 골드색 같은 느낌이에요. 도색 잘 되어 있네요. 매칭 받침입니다. 메인 데칼입니다. 두 번째 데칼입니다. 베이스 아래쪽에 까는 그 판에 까는 디자인 같습니다. 내부 프레임에 미리 조립되어서 나온 일부 부품들인데 다른 분들 설명에 의하면은 여기 부품을 조립해서 쓰는 것보다 이거를 대체해서 쓰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 조립을 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조립을 하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네요. 아무튼 뭐 좋아 보이니까 이거로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팩을 한번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제일 위에는 번쩍번쩍 금색 바로 올라와 있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에요. 멋있죠? 네,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묵직합니다. 베이스입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찝혔네. 마음이 조금 아프네. 이 설정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 프라가 최종적으로 탄생에까지 엄청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어떤 고증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디자인하는 사람도 고생 많았겠네요. 네, 이 정도 설정집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 두껍죠, 설정집? 총 116페이지, 총 한 57장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공 많이 들인 느낌이 나네요. 보관할 만합니다. 그러면 설명서 보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은 한 번에 다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립을 찍고 영상을 한 번 올리고 난 다음에 도색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본체까지 영상을 찍고 백팩을 2차로 찍든지 아무튼 하나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좀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예쁘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내부 프레임에 들어있는 요 부품이고요. 요 부품이 실제로 프라모델로 제가 직접 조립한 부품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대신 느낌은 이쪽 플라스틱이 훨씬 더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조금 ABS 연질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여기는 부드럽게 좀 잘 움직이고 있고, 여기 부품은 움직이면 이런 느낌으로 움직임이 엄청 뻑뻑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뭐 그런 걸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뻑뻑하게 움직이는 걸 선호한다면 이 부품으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뻑뻑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립한 이 부분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외형도 보시면은 여기는 금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의 비주얼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포장되어 있는 프레임을 쓰지 않고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동자에 들어가는 타입이 총 3가지가 있어요. 클리어 버전이 있고 붉은색 버전이 있고 골드 버전이 있는데, 여기 컨셉상 골드를 많이 쓰니까 이 골드로 선택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향대로 골라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프레임 완성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기본적인 1차 프레임 완성만 한 이 상태만 보더라도 이 디자인 멋있게 잘 나왔죠. 네,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이 반다이 건담이랑 좀 다르게 프레임이 좀 복잡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오밀점이라고. 뒤쪽은 이런 느낌입니다. 화려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2차 프레임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깨 쪽에 끼는 요 부분의 요 프라가 붉은색 버전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끼고 싶다면 요걸로 여기에 끼시면 되고, 요 색깔로 끼고 싶다면 요거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연동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죠. 연동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 다 다듬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듬어 주지 않았다면 이거 여는데 좀 많이 뻑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조립이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멍도 어느 정도 좀 잘 맞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물론 모두가 완벽하게 다 잘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중국산 프라치고는 조립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뻑뻑한 부분들은 미니 드릴로 구멍을 다 파주면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립하는데 그동안 해봤던 중국 프라 중에는 가장 좀 편하게 작업하지 않았나 싶어요. 복잡한 디자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어리가 대체적으로 커서 쉽게 조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반다이 프라에 비해서 생각보다 기체가 가벼워요.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것을 좀 선호하는데 얘는 프라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다면 상당히 무거워야 되는데 가벼워요. 그렇다고 해서 튼튼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튼튼한데도 가볍습니다. 이런 날개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우면 기체가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가벼운 요 느낌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울을 가져와서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465g 정도가 나오네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죠. 더블 제타 건담 무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얘가 한 300g 정도 나오고 있네요. 294g 정도 나오고 있네요. 얼마 차이 나지 않죠? 그만큼 런너가 가볍습니다. 무게는 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크죠?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을 하나를 제가 일부러 달지를 않았는데 지금 한번 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접고 안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상태로.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 요 부품 요 사이에다가 얘를 넣어서 구멍에다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됩니다. 그럼 이 날개를 본체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를 옆으로 좀 뺄게요. 엄청 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죠? 부파인데 여기 부분이 여기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갑니다. 뭐 역시나 세워지진 않겠죠. 당연히 뒤로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이런 거를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넣어줬더라고요. 제가 중국 프라가 반다이가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친절도는 확실히 중국 프라들이 좋아요.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동복에서 준다든지 근데 그 베이스도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이거의 하나의 그 어떤 디오라마처럼 작품이 될 수 있게 상당히 좋은 퀄리티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 반다이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중국 프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구멍에다가 꽂고 세우면 돼요. 잘 써있죠? 물론 여기 그 뒤에 세우는 이 스탠드 아래쪽에 끈끈이 같은 걸 좀 붙여놓으면 훨씬 더 미끄러지지 않고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습니다. 이러면 바닥에 이렇게 놔둬도 끈끈이 때문에 뒤로 밀리지가 않죠. 그러면 훨씬 더 각을 좀 세워서 스탠드 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 이만한 날개를 붙였는데도 무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네메시스가 이 뒷 날개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 쓰지 않았을까?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확실히 밀리지 않네요.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부품이 여기 있는 이 베이스 위에 올려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도색을 완료하고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조립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참 하나 빠진 데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네, 테이프를 붙여주고 세워주니까 아주 직립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립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 모델이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죠. 아마 반다이에서 이 정도 볼륨감을 표현한다 그러면 최소 2배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런너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해요. 이렇게 많은 걸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삐걱삐걱거리거나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상품성 가치라든지 내구도가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립을 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이 인피니티 디멘션사는 레진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프라라는 제품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라를 보면은
마치 레진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인피니트 디멘션사 레진을 그래도 4-5개 해봤는데 이 디자인 표현들이 레진을 베이스로 한 프라모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 가슴팍에는 이런 표현들도 엣지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다각형의 모형을 갖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레진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프라모델에 잘 적용시켜준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 몰드 표현 이런 것들이 엣지가 굉장히 날렵하게 만들어져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제품의 모양들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레진을 제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 몰드 표현 여러 가지가 레진이랑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화려해 보이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훌륭합니다. 덩치나 볼륨감도 정말 좋고, 이 제품들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이유를 조립을 해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기 위해서 반다이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더블 제타 건담이죠. 이 제타 건담을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을 때, 물론 얘도 굉장히 좋은 킷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전혀 밀리거나 그런 게 없죠. 오히려 더 크죠. 얘도 MG고 얘도 MG입니다. 그래서 더블 제타 건담보다는 조금 더 크고 뒤에 달려있는 부품이라든지 날개 부분 이런 것까지 합쳐보면은 뭐 스케일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조립해 놓은 더블 제타 건담인데 이것도 기회 되면 한번 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있는 이 베이스는 엄청나죠. 보통은 반다이에서는 이런 베이스 절대 안 주죠. 기본적으로 사는 베이스 역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이 자체만으로도 디오라마처럼 쓸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기체 본체의 크기 제가 한번 자로 한번 재볼게요. 대략 머리까지의 크기가 대략 220, 그러니까 2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까지의 크기는 20cm이고 머리 끝까지의 크기는 22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어깨 길이가 21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 날개와 날개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45cm 정도, 이거를 쫙 핀다면 45cm보다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날개를 위로 어느 정도 펼쳤을 때 이 높이가 28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진열을 시킨다면은 최소한 45cm, 그리고 높이가 29cm 정도 나오네요. 다시 재보니까 최소한 45cm와 29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베이스를 올려놓는다면 높이가 좀 더 높아지겠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칭찬해야 될 거는, 저는 이 킷이 물론 디자인도 훌륭하고 뭐 조립감도 좋고 다 좋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출색입니다. 사출색이 기본적으로 훌륭해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도색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들었는데, 뭐 어쨌든 도색을 해주면 좀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나오고 디테일이 많이 산다는 건 알겠지만, 굳이 도색을 안 해주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킷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출색이 굉장히 고급져요. 그래서 여기서 먹선이랑 데칼만 잘 넣어도 이 자체로도 아주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도색을 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화려한 것도 사실 사람에 따라 취향이 좀 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원래 화려함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이 킷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어디까지나 디자인적인 취향은 각자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단점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이 제품에 딱 하나 단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요게 좀 신경 쓰여요. 가운데 튀어나온 요 부분. 옆으로 보여줘도 되나? 나만 그런가? 이게 너무 거슬려요. 앞으로 이 튀어나온 요. 하필이면 위치도 거기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디자인이 정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만드는 내내 빨리 그냥 잘라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긴 뭐하고, 물론 인피니트 디멘션사의 디자이너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취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거슬려서 이거를 잘라서 아래쪽으로 직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개조를 하겠습니다. 원작을 너무 건드리는 건 아니냐, 그렇게 반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단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조립 영상을 먼저 하나 올리고 도색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에 올려놓는 연출은 도색이 끝나고 나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립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름지였습니다.